자, 하드웨어 구조에서 출력부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내부 연산 결과, 즉 CPU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입력 신호를 처리를 해서 그 연산 결과를 외부에 보낼 때 전자접촉기라든지 솔레노이드 쪽, 모터라든지 이런 쪽에 전달해서 보낼 때 사용하는 게 출력부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출력부는 이제 릴레이로 출력을 하거나 트랜지스터로 출력을 하거나 릴레이 중에서 SSR이라는 게 있습니다. 릴레이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기존 릴레이가 좀 기계식 장치라 그러면 얘는 전자식 장치로 되어 있는 릴레이입니다. 요즘 최근에 SSR 이 릴레이가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출력 모듈, 그래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위치 결정 모듈, 이런 종류의 이제 출력부 모듈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출력부도 아까 입력부에서 했던 것과 좀 비슷한 식으로 중간에 포토커플러를 사용해서 자, CPU 쪽에서 처리가 됐죠. CPU 쪽에서 처리가 됐으면 출력으로 어떤 신호를 내보내라 라고 CPU 쪽에서 신호가 오면 그 신호가 여기 LED를 통해서 불이 켜지거나 꺼지는 것으로 인해서 출력 신호가 나가고 있는지 혹은 나가고 있지 않은지를 보여주게 될 거고요. 이렇게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 부분은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죠. 이 부분하고 왼쪽과 오른쪽 포토커플러의 왼쪽과 오른쪽은 단절이 되고 신호만 광신호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빛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여기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전기가 흐를 수 있게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24V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통과해서 바깥쪽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다시 외부 24V가 부하 모터 같은 거죠.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흐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는 거고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신호가 증폭되면서 외부에 있는 24V짜리 모터를 작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여기 트랜지스터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트랜지스터 출력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 출력부는 DC 24V를 사용하는 모터라든지 실린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거죠. 하드웨어 출력으로 트랜지스터 출력을 하는 게 DC 24V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고요. 자, 두 번째로 DC 24V를 사용할 때 릴레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거냐 그러면 자, 릴레이 출력하고 트랜지스터 혹은 릴레이하고 SSR 출력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놨는데 모양을 보면은 릴레이는 왼쪽에 있는 이런 모습으로 생겼어요. 요게 얘는 지금 SSR이에요. SSR. 자, 그러면 릴레이하고 SSR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작동하는 모습은 그 기능 자체는 동일한데 차이점은 얘는 기계식 장치로 되어 있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면 외부에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두 개의 선이 있어서 이 핀을 통해서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 코일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코일이 작동하면 여기는 자석이 되겠죠. 자석이 될 거고 이 자석이 되면 이쪽에 있는 지금 이렇게 해놓을까요? 이렇게 두 개의 판이 있고 요 사이에 제가 그냥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어느 쪽하고 붙어 있느냐라는 게 이렇게 세 개의 선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기 A, B, C 이렇게 해놓으면 A하고 B가 서로 붙어 있는 거죠. A하고 B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전기가 흐르면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면 얘가 자석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석으로 인해서 요 위쪽으로 이렇게 붙게 될 겁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붙게 되겠죠. 아래쪽은 떨어지고 위쪽으로 붙죠. 즉 B와 C가 연결이 되는 구조예요. B와 C가
전기가 흐르게 되면 얘가 자석이 되면서 이 부분에 있는 철을 끌어당겨서 얘가 B와 C가 연결이 되고 A와 B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떨어지고 A와 B가 연결되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릴레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쪽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가고 이쪽으로 전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 연결되는 부분. 자,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 이 연결되는 부분이 스파크가 튄다는 얘기예요. 불꽃이 튄다는 얘기죠. 자,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두 개의 접점 사이로 전기가 충분히 많이 흐르면서 순간적으로 스파크, 불꽃이 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 부분에 뭐 그을음이 끼겠죠. 그을음이 끼면서 아주 여러 번 반복되면은 이제 더 이상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즉 릴레이 이런 기계적인 릴레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그 모든 장치들이 이제 수명이 있습니다. 몇 회 이상 사용하면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요 릴레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명이 있어요. 그거는 릴레이를 만드는 재질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거는 수천 회에서 혹은 수만 회 정도 한 5만 회 이상 넘어가긴 좀 어렵습니다. 그 이상 작동을 하게 되면 얘는 더 이상 릴레이로서 작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기계적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적 장치 요 부분에서 반면에 요 SSR이나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접점이 없는 거죠. 무접점. 여기는 유접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수명 문제, 불꽃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무접점이기 때문에 접점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이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나 SSR 출력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수명 자체는 이제 영구적입니다. 수명 자체는 영구적. 그래서 이 들어가는 전압 자체가 뭐 잘못돼 가지고 얘가 망가질 수는 있지만 이를테면 DC 24V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AC 220V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 단박에 망가지겠죠. 이 망가지는 거는 릴레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여기 24V짜리 DC인데 여기 220V를 넣어버렸다. 그럼 당장에 얘가 다 타버리겠죠. 못 쓰는 거죠. 그냥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SSR이나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수명은 영구적으로 이제 보존이 됩니다. 이 영구적이라는 얘기는 진짜로 영구적이라기보다는 PLC 자체가 망가져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보다 얘가 망가지는 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복습을 해보면 여기 PLC 구성에 있어서 여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 로더는 주변 장치인데 정확하게는 P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C 쪽에서 노트북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로더를 통해서 메모리 쪽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코드를 사용자 프로그램을 그러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 코드를 읽어 드릴 거고 읽어 드린 다음에 이 지시에 따라서 어떤 입력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거고 이 안에서 그 값을 처리를 할 거고 처리된 값을 출력 쪽으로 넘겨줄 거야. 그러면 입력부에서는 바깥에 있는 리밋 스위치, 근접 스위치, 광전 스위치들로부터 오는 값을 읽어드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전달해주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그 값들을 연산해서 처리한 다음에 출력부 쪽으로 넘겨주면 출력부에서는 얘를 다시 전자개편액이나 솔레도이드나 램프나 이런 출력 장치 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전자개폐기를 통해서 뭐 모터가 돌아간다든지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서 어떤 뭐 유체를 갖다 흐르게 한다든지 뭐 램프를 통해서 불이 켜지게 한다든지 꺼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전원부가 필요하고요. 전원부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다가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입력부와 출력부 쪽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원부 같은 경우도 입력부, 출력부의 모듈을 몇 개를 쓰느냐를 가지고 전원을 또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입력, 출력부가 몇 개 없으면은 그냥 전원부를 하나 모듈 하나만 두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여러 개를 사용을 한다. 그럴 경우 들어오고 나가는 그 전원을 계산을 해서 전기량을 계산해서 전원 모듈을
두 개를 쓸 건지 세 개를 쓸 건지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보통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중앙 처리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컴퓨터에 있어서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PLC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복습까지 쭉 진행을 해봤으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